오늘은 이제 할 거는 구조체예요, 구조체. 이 문제를 하나 설명하면서 이 문제로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처리 했고 함수 선언부 두 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정해 보자면 상황인데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캐릭터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음. 사람의 종류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나이, 이름, 뭐 출생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가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가 게임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게임에는 사람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 두 개, 사람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캐릭터 두 개를 만들고 첫 번째 사람이 introduce와 took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두 번째 사람이 어, 같은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실행하고 있는 함수에 대한 어, 뭐라고 해야 돼? 함수 바디 그 함수 이름 써놓고 이 중괄호로 감싸죠? 이 중괄호를 바디라고 합니다. 함수의 바디. 이렇게 구현부까지 나와 있고 음, 그러면 지금 사람 한 명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변수는 4개네요. 왜냐면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네임, 홈타운, 에이지, 푸드 이렇게 4개로 정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각 변수의 이름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음. 그러면 한 명당 이대로 간다면 캐릭터 한 개당 변수가 4개 필요해요. 여기도 4개 필요하고 그러면 만드는 캐릭터의 개수 곱하기 4 하면 전체 변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변수 만드는 것까지는 쉬운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함수 실행할 때는 어때요? 인자를 그만큼 줘야죠. 이해되시죠? 자, 이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속성 말고 다른 속성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인트 person 1에 어택 포인트 person 2의 어택 포인트는 18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추가해줬고 인트로듀스와 토크에서도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 늘어났을 뿐인데 손대야 되는 부분이 이 선언부 그리고 함수 호출한 부분, 함수 구현한 부분, 구현부 총 6군데입니다. 뭐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여기 안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바디에도 추가해야 되니까 대략 8개 부분 손대야 되는 부분은 8개네요.
어때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서 추가했으면 여기도 추가했다가 여기도 추가했다가 여기도 추가해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를 알고 있다.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언어는 지금 C 언어니까 절차지향 언어니까 객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도입한 게 구조체인데 음, 네, 항구예요. 바다고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자, 배에다가 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할게요. 자,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수확해가지고 9개의 상자를 어, 이렇게 9개 상자만큼 나왔어요. 자, 이거를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데 얘네들 어때요? 다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은 굳이 컨테이너에다 넣어줄 필요가 없죠. 위치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다 넣으면 첫 번째 나라 가서 컨테이너 열고 빼줘야 되고 두 번째 나라 가서 컨테이너 열고 또 빼줘야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불편하죠. 네, 근데 목적지가 다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컨테이너에다가 한 번에 넣어가지고 항구로 갖고 와서 그냥 배에다 한 번 실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목적지가 다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안 넣었다. 그러면 9번 일해야 되고 움직일 때마다 9번 일해야 돼요. 이 상자의 개수만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속성끼리 묶어주는 이 컨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C 언어에서는 구조체입니다. 얘가 구조체. 음, 구조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입니다. 또 다른 예시. 음, 장소 A 그리고 장소 B예요. 서로 다른 장소인데 A에서 B로 계란을 30개 옮기려고 합니다. 딱 계란 한 판 크기만큼 옮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요? 이 딱 30개인데 계란 한 판 사이즈만큼 있는 게 30이죠. 이거 판에다가 30개 다 넣고 B라는 장소로 가게 되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이 판을 안 쓴다고 하면 양손에 한 개씩 들고 간다고 하면은 한 번 갈 때마다 두 개씩 옮기는 거니까 15번 이동해야 돼요. 불편하죠?
계란 한 판 쓰면은 그냥 한 번 가고 끝나는 건데 15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계란의 행선지, 목적지가 같다는 조건이 있죠.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계란 한 판이 구조체가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계란판이 구조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어, 이사 갈 집,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 방, 여러분들 물건, 여기는 화장실에다가 놓는 물건, 여기에다가는 거실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리고 요거는 어, 주방용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여러분들 물건, 뭐 화장실, 그리고 뭐 거실 용품, 그리고 여기 주방 용품이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 그럼 이사 갈 때 이렇게 안 싸 놓으면 불편하죠. 얘는 거실에다 놔야 되니까 거실끼리, 얘는 주방에다 놔야 하니까 주방끼리, 얘는 여러분들 물건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싸야 되고, 이거는 화장실에다 놓을 거니까 화장실 거끼리 모아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 이사할 때 보면은 그 PP 박스 있잖아요. 그 PP 박스 역할을 하는 게 구조체인 거죠. 그러면 이사를 가고 나서 얘는 거실에다 두기로 했으니까 거실에서 풀면 되고, 얘는 주방에서 풀기로 했으니까 주방에서 풀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방 정한 곳에서 빼서 정리하면 되고, 이거는 화장실. 이러면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한 곳에다 막 묶어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를 갔을 때 이거 전부 다 꺼내면서 이거 어디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빼야 되죠,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뭐 난장판 될 수도 있고, 왜냐면 한 곳에다 넣으면 안에서 뒤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할 때 들었던 예시랑 계란 옮기는 예시랑 이 항구 예시랑 공통되는 것,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끼리 묶는 게 구조체다라는 거예요. 객체도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게 객체인데, 이 구조체랑 객체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객체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체에는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다가 구조체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이런 키워드를 씁니다. 구조체 도입할 때. 그래서 struct, 그리고 구조체의 이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임의로 추가했던 거는 없애고. 그러면 사람 한 명 만드는데 이렇게 변수 4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니까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람 구조체 안에 얘네들을 묶어서 넣어주게 된다면 구조체 하나 만들면 이런 변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펄슨 1이고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누구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하기 전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 1의 나이, 사람 1의 이름, 사람 2의 이름, 사람 2의 출생지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구조체로 만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설계도. 그러면 얘가 설계도니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설계도라고 했으니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설계도고요. 얘는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도로부터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이런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때는 타입으로 스트럭트와 구조체 이름을 써줘야 돼요. 스트럭트 person p1. 자, 그러면 구조체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 이게 진짜 컨테이너죠. 우리가 일반 변수로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이 struct person이 int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p1 진짜 이런 구조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변수 안에 데이터가 아직 저장되어 있지 않고요.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 나이를 담았듯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담아 볼 겁니다. 자,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안에 age는 20. 여기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이거는 누구누구의 이걸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P1의 age는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도 네임은 홍길동. 오케이? 그다음 홈타운이랑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P1을 만들 때 스트럭트 펄슨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별도의 과정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4개가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 한 명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이름은 임꺽정이고 출생지 평양이고 좋아하는 음식 떡국이고 나이는 50세. 똑같아요. 음, 비교를 위해서 네, 여기다 바로 만들겠습니다. 구조체 타입으로 컨테이너 하나 생성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age, name, hometown, favorite food라는 변수가 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P2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음, 대신에 이제 P2랑 P1이랑은 달라요. 각각의 개별적인 컨테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P1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자, P2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은 같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씩 해서 P1, P2에 각각 저장했고 자, 그러면 이걸 쓰기 전이랑 이거를 쓰기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코드만 두 줄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조체 타입 하나 선언해야 되니까.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여기를 이제 없는 변수잖아요. P1의 age, P1의 name, P1의 hometown, P1의 favorite food. 자, 이렇게 썼어요. 없는 변수에서 있는 변수로 바꿨는데 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계도 하나 만들었고 설계도로 컨테이너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아둔 거예요. 알맞은 자리에. 그러면 introduce랑 took가 필요한 거는 P1의 정보인 건 맞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주게 되면 컨테이너로 묶은 의미가 없죠. P1 자체를 준다면 이거를 P1이라고 했을 때 P1 안에는 age가 있고 name이 있고 홈타운이 있고 페이보릿 푸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줘가지고 이 함수 구현한 부분 있죠? 안에서 사용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어, 새로운 예시를 조금 더 드리자면 다른 수업에도 사용했던 예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올 한 해 동안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찍은 사진을 누군가 달라고 하면은 그 사진에
저장되는 정보 있죠? 언제 찍었는지. 그래서 날짜를 보고 여름에 찍은 것만 체크해서 선택해서 보냅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체크 안 하고 여름인데 체크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계절별로 묶어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별로 이렇게 묶어뒀어요. 음. 얘가 여름에 찍은 사진, 이게 봄에 찍어 놓은 사진, 이게 겨울, 이게 가을입니다. 봄에 찍은 사진 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 폴더 전체 그대로 주면 되는 거죠. 이 폴더가 P1, P2 같은 구조체가 되는 거고 어,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폴더 안에 파일이 4개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똑같이 토크도 P1에 대한 정보만 주면 되고요. 여기도 P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의 타입이 구조체 타입이죠. 스트럭트 펄슨 이 타입으로 P라고 했으니까 매개 변수 P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럭트 펄슨 P 토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구현부에서도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네임이랑 에이지랑 홈타운은 P 안에 들어있는 걸로 써주면 되니까 P의 이름, P의 나이, P의 홈타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상태로 실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함수 선언부에서 매개 변수 타입 스트럭트 펄슨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이 스트럭트 펄슨이 뭔지 얘네를 읽을 때는 모르죠. 왜냐면 구조체라는 게 그 뒤에 나오니까. 어, 이제야 정상적으로 나오죠. 근데 자기소개 시작할 때 P의 홈타운 잠깐 임꺽정 이게 잘 나오는데 P2 이 부분 P1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P1이 임꺽정이 나오고 다시 덮어쓰기 하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처음에 저장했던 거를 임꺽정으로 덮어쓰기 한 거예요. 그리고 P2가 아니라 P1이라고 했으니까 P2 안에 있는 에이지나 네임, 홈타운, 페이보릿 푸드 이런 변수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음, 자, 이게 여기까지가 P1입니다. 이게 P1을 인트로듀스를 실행할 때 P1을 인자로 준 거, 토크를 실행할 때 P1을 인자로 준 거, 여기는 P2 인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줄 쓰면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변수 P1의 내부는 struct person이라는 설계도 안의 내용이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차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이거 안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P1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undeclared라고 나오죠? 기본적인 거죠, 이제. 이게 구조체 개념입니다. 구조체 개념. 하나로 묶였죠. 변수 4개가 person이라는 구조체 이름으로.